바로 이재명 지사의 사건과 내용은 판박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 재판관은요, 권순일 대법관으로 동일 인물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TV 토론과 관련한 재판이었습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이러면서 유죄를 선고했고, 익산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180도 바꿨고요. 두 사건의 재판을 했던 분이 같은 분인가, 이런 생각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지금 PPT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질의에 앞서서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PPT는요, 2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입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시했다는 부분을 쏙 빼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바로 이 점이 이재명 지사의 2심 재판 때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서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거에서 TV 토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로 답해도 되느냐? 바로 이 점이 논란이 굉장히 컸고요. 지금도 논란이 큰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대선의 최대 걸림돌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선임 대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가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지사와 대장동 그 사업의 관계가 당시 판결문에 나오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퇴직 후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습니다.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판거래, 사법농단, 이런 것이 바로 전대미문의 재판거래요, 사법농단이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장님, 대법원과 처장님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각각 어쨌든 대법관님들이 각자의 고민으로 본인들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했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져서 이런저런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진상이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판거래라든지 사법농단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CG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 판결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재명 지사의 사건과 내용은 판박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주심 이 재판관은요, 권순일 대법관으로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TV 토론과 관련한 재판이었습니다. 2015년에 전북 익산 출신 익산시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TV 토론에서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이러면서 유죄를 선고했고, 익산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이랬던 권 대법관이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180도 바꿨고요.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검사가 TV 토론의 녹취록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과잉사법이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일 인물인가? 두 사건의 재판을 했던 분이 같은 분인가? 이런 생각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처장님, 법관이 본인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흔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 재판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익산시장 사건에 네,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곤혹스럽다는 얘기시겠죠. 자, 재판연구관, 그동안 대법원은 이 TV 토론에서의 허위 발언, 거짓 발언 엄정하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재판연구관들이 기존 판례에 따라서 유죄 판결 취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주장에 따라서 보고서를 재차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사실입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그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곤란해하십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 권 전 대법관은 요약 보고서만 봤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요약된 보고서만 해도 학위 논문 한 권 분량이다. 누락될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모종의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분 더 주시고요. 처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전합의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일반론으로 말한다면은 그 전합에서 모든 대법관님들이 진지하게 논쟁하면서 얻은 결론이고 그것은 판결문에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권 전 대법관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고 하십시오. 네.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자료 요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판 합의 내용은 비공개 상황이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사법권 남용 의혹 당시에 법원 행정처는 검찰 수사에 전면적으로 자료를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자, 대법관과 정치인이 재판을 거래했다면 이것은 정말 깜짝 놀라.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법관들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의식해서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라는 믿음이 지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